네, 이어서 한 주간 정치권 소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장환 장은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이제 체코를 다녀오시고 그리고 여당 지도부를 초청을 해서 이제 만찬을 하는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단독 회동이 있을 것인가, 또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느냐, 언론에 흘렸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던 한 주였습니다. 먼저 잠깐 그 관련된 영상들을 좀 볼까요? 어제 만찬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만찬의 성과요?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 아닐까요? 야외에서 식사를 했고 테이블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어떤 무게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런 기회 없이 곧바로 식사를 했었기 때문에 뭐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사말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께서도 바로 대통령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스스로는 이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 아닌가. 근데 독대 요청을 하는데 계속 지금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어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제가 예상하는 우선 볼 수 있을 만한 결단은 당 대표직 때려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나 당 대표 안 해 하면 뭐야 이럴 수 있으니까. 빌드업이다. 그런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선할 때 한동훈 대표 후보와 나머지 세 후보 모두 다 방송국에 나와서 당장이라도 와서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 사과가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검찰 수사도 안 끝났고 발표도 안 됐는데 무슨 사과를 먼저 합니까? 모든 일들이 진행을 되면서 봐야지요. 너무 앞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공천 개입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저희는 적어도 김건희 특검법은 그 여지껏 저희가 재해결했던 그 어떤 법보다도 가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당과 용산과의 생각의 괴리가 커지면 국민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당도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대통령과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이슈를 우리가 당이 방어하고 컨트롤하는데 또 한계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이 갈등을 봉합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또 기대를 했던 사람들, 국민도 있었는데 결국 끝나고 났더니 오히려 더 갈등이 커졌다. 이제 이게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 만찬 회동이 있을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먼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이제 각각 얘기가 다르니까 그걸 진위 여부를 좀 여기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봤을 때 현안 얘기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렇게 말할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한 건지, 그리고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 뭔가 현안,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못한 것인지, 아니면 두 분 모두 그냥 정말 맛있는 돼지고기 고기 종류 먹고 그냥 만찬 즐기는 정도로만 그 모임을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를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고기만 먹으려고 만찬을 하지 않았겠죠.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고기를. 그거야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 어떤 식성까지 생각하면서까지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만찬 장소가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야외에서 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는데, 지금 돌아오는 것은 독대 여부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였단 말이죠. 저도 대통령실에서 만찬할 때 사실은 대통령실 만찬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일단은 만찬을 안 했을 때 그 전에 어떤 갈등, 또
그 몇몇 최고위원들 모았을 때 한동훈 대표를 패싱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말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갈등을 좀 봉합을 하고 또 사실 그 사람들은 많았지만 한동훈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하고 바로 그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체코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몇몇 분들은 또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책하는 또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좀 긴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다가 대통령이 들어보면 그건 다시 한번 조용히 한번 연락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당연히 이야기가 됐을 텐데 왜 한동훈 대표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꿀먹은 부엉이처럼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지금 어떤 독대의 어떤 이슈가 지금 당정 관계의 어떤 블랙홀처럼 되는 건지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의정 문제라든지 의대 증언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말을 하면 그거를 들을 준비는 돼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아예 말도 안 꺼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의미가 다른 게 이제 근데 이제 그럴 기회를 물론 이제 주어지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내가 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대통령이 어느 선에서 말씀하시다가 그래도 말씀할 기회를 발언의 기회를 주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이크를 안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형식이 내용을 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의 상호 변증법적 관계이긴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과 이런 공식 행사에서는 형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 속에서 내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어쨌든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과의 시간이고 또 그걸 국민에게 홍보하는 그런 시간인데 독대 논란이 모든 걸 좀 다 삼키 버린 게 불쾌했을지라도 최소한 한동훈 대표에게 공식적인 인사말의 기회라도 부여했으면은 거기서 얘기하다가 다 못다 한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여지를 남길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가 없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간에 말씀에 끼어들기도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산책할 때 왜 못했냐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산책할 때 과연 또 그 옆에 붙어가지고 또 얘기한다는 게 사실상 이 여러 가지 또 측면에서 의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려가 좀 뒷받침되지 않았나 보고 다만 저도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것이 조금 타이밍적으로 조금 애매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서 사실 이번에 뭐 제가 그 갤럽 여론조사 잠깐 인용하면은 3%포인트 좀 올랐단 말이에요. 23% 나왔죠. 어쨌든 그런 어떤 약간 순기능적 요소가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조금 더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독대 논란으로 조금 소진했던 이런 이 점은 조금 여권 전체로서 좀 뼈아픈 지점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회동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비판하는 거는 야당의 몫인데 오히려 여당 내부에서 그 만찬 회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갈등과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 모습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좀 만듭니다. 네. 뭐 필요한 얘기였는데 정작 국민이 듣고 싶었었던 거는 의료 문제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여권 내 그 어떤 분들도 대통령과의 그런 자리에서는 그 얘기를 좀 못한 게 야당으로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나요? 당연하죠. 예. 한동훈 대표가 만찬에 있기 전에 예. 언론을 보고 그러면 이번에 용산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의대 정원 문제, 민심을 반영해서 직언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용산의 그때 참모의 반응이 독대 요청을 했을 때 무슨 말씀 하실지 다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부터 이미 무슨 하실 말씀인지 다 아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보니까 이제 실제 만찬장에서는 기회를 안 준 거죠. 발언의 기회를 안 준 거 아닙니까? 실제 이렇게 이제 빈손 만찬으로 된 것은 용산 측에 의도된 한동훈 대표의 힘빼기 예,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실제 저희들도 뭐 청와대에 있을 때도 대통령과 여당 대표 자리도 배석을 해보고 또 여당 시절에도 당에서 또 가본 적도 있는데 항상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면 여당 대표에게 반을 줍니다. 그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그렇고 비공식 자리에서도 그거는 기본적인 어떤 뭐 의전 절차라고도 볼 수 있죠. 관례적으로. 네. 그런데도 전혀 한 대표에게 공개적이든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도 말 한마디 할 기회를 안 줬다. 순서를 아예 배정을 안 했다. 하는 것은 한 대표의 말을 안 듣겠다는 용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네. 그냥 한동훈 대표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가시라 하는 정도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다만
한 대표를 보더라도 조금 아쉬운 것은 아까 우리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설사 용산의 의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비공개 자리에 갔을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특히 1시간 이상 된 만찬이기 때문에 조금 대통령 한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끼어들든지 또 산책을 할 때 하든지 또 그런 정도의 준비는 또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또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부재의 한 단면이다. 예. 특히 용산이 뻔히 불편해할 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언론에 독대 이렇게 요청하면서 마치 용산을 압박하는 듯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 의대 정원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은 용산에 대한 일종의 압박으로밖에 또 해석될 수 없는 용산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만찬도 만찬이지만 독대를 하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좀 쏠렸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대통령과의 독대를 원한다면 뭐 물밑에서 좀 시도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이걸 왜 언론에 흘려서 마치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대통령실에 압박을 주는 듯한 이 모양을 만드는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여권 인사에게 듣기로는요.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2달 전부터 대통령과의 독대 요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그 독대 요청이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다가 이제 쌓여서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 아니냐. 여권 인사의 분석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단정 짓고 가서는 안 되는 게 어디서 흘러나왔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독대 요청이 나오게 된 배경은 누가 뭐라 그래도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입니다. 사실은 여권 내에서 공멸 위기감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이제 응급의료체계 붕괴 위기감 플러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연일 새로운 증거들이 한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자칫하다가는 이거 여권이 붕괴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어떻게든 좀 탈출해보고자 대표직을 걸고 어떻게 보면 독대를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왜 용기 있게 얘기를 못했느냐 그러는데 대통령 그 만찬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 근데 25년 입시는 절대 손 못 댄다. 들어가기 전날 보건복지부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기자회견에서. 또 가기 당일날이죠. 당일날 뭐 이거는 격려 자리다. 여기 뭐 토론 자리 아니다. 그래서 그 성격까지 규정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뭐 장기를 두는데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장기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가가지고 자기 인사 차려왔을 때 또는 분위기 웃고 있는 하하호호 웃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이 밥 먹을 때입니까? 지금 의료 갈등으로 응급실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얘기가 나왔었다면은 그랬다라면 상황은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갈등이 더 커져가는 양상 속에서 이른바 소위 친윤계, 친한계의 이런 대립도 너무 노골적으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제 신지호 지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데 이 두 분 간의 말싸움도 사실은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한 참석자가 어제 만남 그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가을밤을 즐기는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참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 진짜 뭐 성질 같아서는 가고 그냥 싸대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게 그런 자리예요? 무슨 뭐 사교 파티 합니까? 기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매일 한 대표 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한때 윤 대통령의 굉장히 마음을 잘 읽는 분으로 그래서 누가 봐도 친윤계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갈아타신 것 같아요. 저 말씀만 들어보고. 실제로 이 친윤계 분들, 그게 뭐 추경호 원내대표라고 특정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꼭 추경호 원내대표 외에 다른 친윤계 의원들도 기자들을 만나든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한동훈 대표 욕만 하고 다닙니까?
그렇진 않죠. 다들 이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한동훈 대표가 곧 지금 국민의힘의 당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욕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누워서 침 뱉기 격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공 의원님이 너무 좀 사람들을 좁게 만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넓게 만나셔야 글쎄 뭐 제가 뭐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참 당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런 국내외적인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당이 서로를 좀 이해하고 말을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신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당직자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부총장으로서 중요한 당직을 맡고 있는데 일반 어떤 유튜브처럼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어떤 언어이고 또 처실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하고 한동훈 대표에게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쌓이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감정이 골이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모두 정권 초기만 해도 윤 대통령의 이른바 책사 역할로 방송 패널로도 나와서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사수하는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입장이. 지금 이 갈등은 어떤 형식으로 봉합이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좀 수용적 자세를 좀 보이는 쪽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대로 계속 평행선을 달려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좀 풀려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지금 저렇게 이른바 장애 여론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어느 제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특정 유튜브 채널 2개를 얘기하면서 친윤계 쪽 인사들은 또 한쪽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고 친한계 인사들은 또 한쪽 특정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다고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 유튜브를 그러니까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말하자면 지금 이른바 그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 분의 거리감은 더 생길 거고 신뢰는 쌓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물밑 대화를 해야 된다고. 근데 물밑 대화 어떻게 합니까? 물이 차야 물밑 대화잖아요. 물이 한 방울도 없으면 그게 물밑입니까? 그게 드러난대야지. 그러니까 지금 갈등을 빚는 거예요. 아니, 물이 차야 물밑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물이 없어요, 아예. 메마른 상태에서 물밑 대화를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분은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복원은 뭐냐면 지금 이건 사실 다 안다 얘기잖아요. 한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과 만나서 또 했던 얘기들이 또 진위가 왜곡돼서 전달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표는 그거 우려를 불식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대통령은 그런 기회를 또 주면 되는 거고 그게 저는 물이 차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 보고 그 물이 찰 때까지는 저렇게 측근 인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특정 유튜브 혹은 플랫폼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쌓일 시간을 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당내 갈등을 민주당에게 먹잇감이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민주당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또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입장을 무지성으로 지지하기만 한다라는 식의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어쩌면 정부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 있을 재표결에서 혹시나 국민의힘에 이탈표가 더 생겨날 수도 있나?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또 재요청 이런 것이 일종의 한 대표가 용산에 아무리 민심을 전달하려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뭐 좀 불통이다. 뭐 고집을 자꾸 세운다. 뭐 이런 이미지를 축적하려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뭔가의 승부수를 지금 준비하는 빌드업 과정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총에 참석해서 아니 우리 여당이 자꾸 정부 편만 든다는 오해를 불식하자. 또 한동훈 대표의 측근 박종훈 의원은 또 뭐 김 여사 지키는 데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은 제2표결 때 뭔가 찬성할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김으로써 독대도 성사시키고 뭔가 자신의 어떤 요청사항을 관철시키려는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독대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가면 뭔가 이 승부수를
어떤 식으로든지 조만간에 던지려는 그런 맹무사기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산이나 한동훈 대표 측 모두 시간은 자기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은 시간이 지나면 한 대표 독대 안 받아주고 힘 안 실어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한 대표가 뭔가 고사할 수 있다. 또는 스스로 퇴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나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닌지 또는 한 대표 입장에서도 독대 요청하고 독대 요청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하더라. 그럼으로써 뭔가 자신이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맹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에게 유리할 것이다.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측 다 아마 국민들로부터는 다 지적당하고 멀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민주당이 너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걸로 너무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국힘의 내부에서 있는 분들의 얘기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은 검찰에서 불기소하기로 다 됐지 않냐. 이미 클리어. 자,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뭐 몇몇 일부 언론에서 좀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그거는 뭐 검찰이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야당이 다시 재발의를 한다. 의결을 추진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힘에 있는 의원들은 뭐 그게 친한계가 됐든 누가 됐든 당연히 거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특검이라는 거는 검찰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미진했을 때 가는 건데 지금 하나는 불기소 처리가 결론이 난 거고 또 하나는 아직 검찰이 수사도 안 한 건데 야당은 너무 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무리하게 섣불리 재의결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상당히 또 있어요. 네, 저는 뭐 민주당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명분은 민주당이 확실히 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사를 했는데 국민이 납득 못하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단계에 거의 사실상 접어들었는데 국민의 여론조사에서 65%가 기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국민이 납득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명분은 민주당이 졌어요. 그럼 현실에서 소위 말하면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겠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여당의 갈등을 놓고 반란표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최대 정치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사라졌어요. n분의 1이에요. 뭐 독대? 절대 안 돼. 만나려면은 저기 믿을 만한 추경호 원내대표랑 같이 3자 차담해.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그다음에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당대표로서의 그 정치적인 위상을 내걸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또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여권 내에서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 외에는 대선 주자가 사실 그렇게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 2주일 사이에 오세훈 캠프 쪽으로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는 게 목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몇 달 전부터 그렇죠. 라고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승부수를 띄워야 될 시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부수를 아까 민주당이 원하는 것처럼 이탈표로 가느냐 아니면 뭐 보수 쪽에서 얘기하듯이 나 당대표 못하겠어. 앞으로 독자 행보할 거야. 이렇게 가느냐. 이거는 이제 10월 달에 정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동훈 대표의 승부수가 이탈표로 가리라는 보장은 없다. 예.